이번 시간에는 인사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평가란 종업원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여 이들의 상대적 가치를 조직에 대한 유효성 관점에서 결정하고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개발, 육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인사평가는 특히 보상과 개발을 위한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며 인사평가를 통한 보상과 개발은 인사관리라는 전체 시스템을 순환시키는 피드백 루프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사평가의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종업원의 적성, 능력 등을 정확히 평가하여 적정 배치를 할 수 있으며 종업원의 현재 능력 및 잠재 능력을 평가해 기업과 종업원 모두의 성장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장단기 인력 개발 계획에 필요한 양적, 질적 자료를 제공하고 종업원의 선발과 승진 등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활용되며 종업원의 성과를 기반으로 임금 및 승진 결정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 종업원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여 조직 개발과 근로의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평가는 확보관리, 개발관리, 임금 결정, 유지관리, 방출관리 전 과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인사평가에는 평가 관할권, 평가 내용, 평가의 시간 지향성이라는 3대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 관할권이란 인사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 평가 권한에 대한 부분으로 과거에는 평가자의 자격 요건을 피평가자와 일상 접촉을 통해 근무 상황 관찰이 가능하고 직무의 책임이나 내용 등을 잘 알고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상급자로 보았던 반면 최근에는 조직의 분권화, 종업원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360도 다면 평가가 최근에 바람직한 평가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자별로 가능한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속 상사의 경우 피평가자의 현재 능력, 작업 행동, 성과에 대해 평가 시 적합하지만 잠재 능력이나 직무 태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획득이 어렵습니다. 2차 평가자인 임원의 경우에도 서류상 성과 등으로 피평가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능력, 작업 행동,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기 자신은 평가 내용 대부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과장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료의 경우 피평가자의 직무 태도, 잠재 능력, 적성, 작업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현재 능력과 성과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하는 상사의 잠재 능력과 리더십에 대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서류나 몇 가지 테스트,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의 능력, 잠재 능력, 적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직무 태도나 작업 행동, 성과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경우에도 제한적이지만 고객에 대한 태도 및 작업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의 획득이나 평가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각각 평가자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상이하기에 필요에 따라 한 사람 이상, 한 가지 이상의 평가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평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가는 몇 가지 평가 요소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업무, 즉 성과 중심의 평가 요소, 행동 중심 평가 요소, 인성적 특질로 나누어 보면 업무 중심의 평가 요소에는 업적의 양적, 질적 측면을 평가하고 행동 중심의 평가 요소는 자격 요소, 의지적 요소, 사회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업무 관련 전문 지식, 기술의 습득 정도부터 업무에 임하는 자세, 행동, 추진력, 스트레스 정도, 협동, 관리 행동 등의 내용을 평가합니다. 또한 인성적 특질로 적극성, 예의성, 도덕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평가 요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완전성, 명료성, 전체성, 실행 가능성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평가 요소에는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질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각 요소가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평가 요소들이 한 체계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평가자가 실무에서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들입니다. 또한 평가 내용은 시대와 목적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통적으로는 평가 요소들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등간 간격을 매기거나 서열을 포기하는 방법을 선호하였지만 이 방법이 단순히 점수를 내기 위한 의식으로 전락하고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실패하자 최근에는 점수를 내지 않고 평가 내용을 글로 표기하는 나레이션, 에세이 방식 등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평가 요소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인성적 특질을 중시하였지만 인성적 특질이 개인적 편견이나 평가 오류가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여 최근에는 인성적 특질에 대한 평가를 줄이고 업적이나 능력 요소의 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상벌을 위해 인사평가를 수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사전 예반적 기능보다는 단점을 찾아내는 처벌적 사후평가 기능만 있었다면 최근에는 인적 자원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능력과 적성을 파악해 구성원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인사평가의 구성 요건은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타당성이란 평가 항목이 평가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측정된 업무 성과와 실제 업무 성과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염되거나 누락되는 결함으로 저해될 수 있으므로 측정치의 오염과 결핍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당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승진, 임금,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별 내용을 차별화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개발하고 개별 직종, 직급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 요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뢰성이란 평가 내용이 정확하게 측정되어 결과가 일관성, 안정성 있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것으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관대화, 가혹화, 상동적 오류 등의 오류나 평가자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후광 효과나 대비 오류, 정보 부족으로 인한 2차 평가의 오류, 귀속 과정 오류 등에 의해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오류들에 대해 설명하자면 여기서 관대화 오류란 피평가자의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오류이며 가혹화 경향은 피평가자의 성과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오류, 상동적 오류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오류, 후광 효과는 한 부분에 대한 결과로 전체를 평가하게 되는 오류, 대비 오류는 이전 평가 점수에 대해 영향을 받아 평가하게 되는 오류, 귀속 과정 오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외적 귀속 요인과 내적 귀속 요인을 혼동하여 평가하는 오류, 2차 평가자 오류는 2차 평가자가 1차 평가자의 평가나 1차 평가자에게 전달받은 내용으로만 평가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인사평가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다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방법을 정교화하며 평가자를 교육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용성이란 피평가자들이 인사평가를 적법하고 필요한 것으로 믿고 평가의 공정성과 목적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수용성은 인사평가의 부정적 활용에 대한 우려나 평가 목적에 대한 신뢰감 상실, 평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에 의해 저해되며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인사평가 제도를 통제보다는 육성 개발에 활용하고 평가제도의 개발 단계부터 종업원을 참여시키거나 평가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성이란 평가제도가 비용 대비 효익이 더 큰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능력, 성과 차이를 의미 있게 식별할 수 없거나 제도가 복잡하거나 이해 가능성이 낮으면 실용성이 저해됩니다.
따라서 실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적절한 투자를 하고 단순하고 이해 가능성이 높은 평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인사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